사람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죠. 난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 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너무 사람한테 나는 너무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왜 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보다도 사람한테 당한 상처가 되게 크잖아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나 뒤통수 칠 사람 처음부터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나한테 사기칠 사람 처음부터 알아보실 수 있나요? 쟤는 딱 보니까 사기치게 생겼어. 쟤는 딱 보니까 내 뒤통수 치게 생겼어.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한테 손해될 사람이.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알아보는 거 엄청 힘듭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부분 이게 언제 잘 사람을 못 알아보느냐 하면 어릴 때요. 이게 말하자면은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내 인생 판례북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 판례북. 판례북 뭔지 알죠?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막 간 빼줄 것처럼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야. 처음에 주고받는 데 있어서 내가 준 건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은 걸 주는 사람은 무엇인가 계산이 있구나. 나중에 그걸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일이 있구나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막 너무 많은 걸 퍼주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받지 않죠. 한 번에 판례가 있으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건 저는 너무 제가 받기에는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나한테 원래 착해서 그걸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생각하고 한 스텝 뒤로 물러나고, 나한테 막 가머니설로 속인 다음에 나를 뒤통수를 뻥 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요? 내가 걸러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판례북을 많이 만든 사람일수록 어때요? 자기한테 손해가 될 만한, 큰 해가 입을 만한 일을 내가 살면서 다 거르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판례북을 많이 만드세요. 저도 어렸을 때 처음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진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딴 마음을 먹었거나, 어떤 사람은 되게 깐깐하게 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거나. 제가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30년을 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판례북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러는데 저한테 사람을 잘 본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판례북이 있냐면 저한테 있는 판례북 첫 번째, 내 원칙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판단을 일단은 보류한다. 처음 딱 보고 나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두세 번 보고 나서 판단한다 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판례북에 의거하여 나 나름대로 사람을 대하는 원칙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친절을 베풀 때는 내가 갚아야 될 게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나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나한테 생기게 되는 거죠. 나 나름대로의 규칙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자존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착하게 사람을 대하자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성심껏 대하지만 그러나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실상 손해볼 게 없는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손해볼 게 없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원칙을 갖고 대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나빠의 원칙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가 좋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남을 대해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많이 망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되게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랑 되게 비슷한 사람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비슷한 사람하고 끌려요. 저는 일을 할 때 1, 2, 3, 4, 5, 6, 7 8, 9, 10만 있는 게 아니고 1, 1-1, 1-2, 1-3 이렇게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난 허술한 사람이랑 일 안 해요. 그래서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1-1, 2, 3, 4, 5, 6을 다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나를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남을 대해요. 내가 되게 허술하니까 허술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짝이 맞은 거예요. 내가 듬성듬성하니까 듬성듬성한지 모르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 사람이랑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저는 무엇인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 기획서를 들고 왔어. 무슨 아이디어를 막 들고 와서 막 떠벌려요. 그러면은 나는 1-1-가 쫙 해보고 워낙 사업을 오래 해본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갖고 많은 추진을 해본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 사람이 막 떠벌릴 때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 목차만 있고 내용은 없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봤거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막 열심히 성실하게 1-1-1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목차만 있는 사람인지 목차가 다인 사람인지 그거 모른다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책을 쓸 때 목차가 다인 사람이 있어요. 목차 5개가 다야. 그리고 막 자기 이걸로 책 쓸 거래 막 떠벌려. 근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10페이지도 못 써요.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 근데 그걸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책을 수십 번 써봤기 때문에요. 나도 목차만 나온 상태에서 너무 힘들어 봤으니까요. 그 내용을 채우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내가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되게 성실하게 살면서 모든 걸 몇 번을 가본 사람은 상대를 대할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막 이렇게 1-1-2까지 해서 100까지 와봤어. 그러면 상대를 딱 보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상대가 0.7에 와 있는지 1.5에 와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참 사람을 잘 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까지 안 가보고 그냥 넘겨짚어서 저기 뭐야 전 보듯이 저 사람 괜찮겠는데? 아니겠는데?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 본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통해서 1부터 100까지 내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봤을 때 아, 얘는 지금 한 7.5쯤에 있구나. 아, 얘는 한 10을 넘어섰구나. 아, 요거만 도와주면 갈 수 있겠네. 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상태가 한 2밖에 안 되는데 100인 척 잘난 척을 하고 내용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은 그렇게 내용이 없는데도 너무 자신 있게 뻥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현혹시켜. 아, 얘는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을 안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겪음직한 일들을 나도 겪어보고 그걸 메꿔보고 그 길을 다 지나가 본 거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 잘 봐. 뭔지 아세요? 사람 잘 보는 방법 알려줄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잘 보이죠. 여기 공중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속속들이 다 보이죠. 밑에서 보세요. 발끝만 보이죠.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 사람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책 읽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책을 읽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몰랐던 걸 깨닫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그 길을 다 지나가 봐야 그 사람이 어디쯤 있는지 내가 보인다라는 거 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은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술하면 상대가 허술한지 못 알아봐요. 느낌이 와요. 목차만 했구나. 뻥이구나.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몸으로 해봐서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해요. 자기가 허술하면 허술한 사람한테 끌린다는 거죠. 나를 대하듯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를 잘 대해야 돼요. 나를 대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돼요. 나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아, 내가 너무 허술한가? 내가 너무 약한가? 아,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아, 나는 이런 훈련을 더 해야 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보다 나를 대하는 자세, 나를 대하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나를 신뢰하나? 아, 나는 내가 무슨 일인가 하고자 할 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뭔가 고민이 있을 때 끝까지 생각하면서 그 고민의 해결점을 찾는 사람인가? 먼저 나를 대하는 자세. 이게 뭐예요? 나를 대하는 자세를 자존감이라고 불러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 나를 대하는 자세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나를 대하는 자세 그대로 남을 대하거든요. 사업에 관심 없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놀자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손잡고 망하는 거고요. 다 자기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대하는 자세부터 잘 점검을 해야 남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법을 점검하고 대하시고요. 사람을 볼 때는 늘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잠깐 보류하세요. 처음에 딱 또 첫인상 갖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몇 번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그 사람이 어디쯤에 있는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1부터 100까지 자꾸 가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산 사람한테 누군가를 데려가서 보여주는 이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우리
서본부장이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막 사업 제안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건데 서본부장 생각엔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그러지 말고 이 얘기 우리 대표님한테 가서 해주실래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 이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오면은요 들키거든요. 자기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왜 사기치는 사람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은 뭘 아는지 아세요? 내가 5까지 와 있는데 지금 0.5까지 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래야 이 사람은 나를 볼 수가 없거든. 나를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기치기가 좋거든. 근데 5까지 온 사람이 100까지 있는 사람한테 와봐요. 그럼 내가 금방 알아보거든. 너 5에 있구나. 너 목차만 있구나. 내용 하나도 없구나. 금방 알잖아. 무서워서 안 만나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0.5에 있는 사람이 5 있는 사람에 왜 속았는지 아세요? 0.5에 있는 사람은 0.5끼리 만나서 뭔가를 하면 돼요. 근데 뭐야? 일확천금하려고 5를 끌어다 미리 땡겨 쓰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의 그 욕망, 욕심만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을 못 봐요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나는 나를 키우는데 좀 더 시간을 집중하고 키워야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는 대답일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다 보면 저절로 다 그 사람이 어디쯤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 보이실 겁니다. 그게 인생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요. 그거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욕심부려서 끌어다 쓰려는 것만 해서 큰 상처 입거나 큰 데미지 입지 않도록 하시면서 내 스텝대로 한번 가보세요. 많이 배우실 겁니다. 파이팅! 굿 럭!